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와 같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멜미무맘과 임핀지의 병용 관련해서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자, HLB 주가는 4만원대가 최소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3, 다우 선물, S&P 선물 같은 경우 0.44, 0.41%,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 0.42% 하락세죠. 이틀 연속 이제 강한 반등 리바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가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뭐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그리고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의 3년입 소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어제 폭락했다. 좀 반등 흐름이 시간 외에서 좀 나타났죠. 알리바바, 뭐 핀도더, 징둥닷컴, 바이두, 네디즈, 니오 같이 한 60 몇 개 정도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일단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이폰 14 관련해서 이제 플러스 관련되는 부분이 수요 위축으로 좀 줄인다는 그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쪽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내년도 경기 둔화 침체 관련해서 추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이제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에서 조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 한번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From Bambi to Godzilla.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공룡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까는 이야기예요. 이 스트레지스트 데이비드 로젠버그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몰가에서 유명한 이제 비관론자입니다. 본래 이제 메릴리치에 있었던 이제 이코노미스트인데요. 2000년도에도 2007년 8년도에 이제 월가에 이제 금융위기 전에도 계속 이제 버블을 경고를 했죠. 그 뒤에 이제 메릴 린치가 이제 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뒤에 이제 캐나다 쪽에 IB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로젠버그 리서치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비관론자이고 작년 초에도 이 코로나로 이제 버블기가 있다. 굉장히 주의를 작년 내내 했다가 올 초에 이제 연준 의장부터 이제 긴축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국 제롬 파월이 문제는 작년에 이미 좀 했어야 되는 것들을 뒤늦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지금은 또 고질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경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요인을 두고 있고, 제레미 시갈 이제 교수도 이제 비난을 하듯이 사실 이제 연준이 기준을 하고 있는 실업률이라 이런 게 사실 좀 후행지표거든요. 그래서 후행지표를 가지고 뒤늦게 지금 따라가서 고질라 같이 제롬 파월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기사 중에서 이제 아침에 나온 것 중에서 추가로 좀 빠져있던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해외 사이트 이제 온시 라이브에 보시면 뭐 국내 기사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발로 지금 이제 FDA에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관련해서 이 더발루맘, 요게 임핀지죠. 예, 트레멜리무맘 요거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4월 달에도 사실은 이 트레멜리무맘과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신속 심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으로 빨리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HLB도 이제 뭐 NDA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달에 이제 신속 심사해서 지금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한 뭐 6개월 정도 안쪽으로 이제 결과가 일단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전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이 절제 불가능한 성인 간세포암 환자, 간암 중에서 가장 흔하고요. 이 전체 암 중에서는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흔한 암이고, 이 사망률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매년 뭐 한 26,000명 정도 이 간세포암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지금 치료 옵션 자체의 어떤 니드 자체가 높은 쪽이 이제 이 간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관심이 좀 높은 만큼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용요법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여기도 이제 소라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라페님을 대조군으로 해서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HLB의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병용도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회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경쟁자들이 어떤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HLB 호재가 되었는데 경쟁 약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FDA 승인 나는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내년도 하반기나 조금 더 늦어진다면 2024년도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소년암성 관련 부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과 나오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해저드 레이셔가 나와 있는데요. 에스모에서 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도 넥사바 대비해서 해저드 레이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망률을 22% 감소시킨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이 좀 더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조합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31%가 장기 이제 3년 후에 생존 관련되는 부분, 소라페님 환자는 20%가 생존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임상에서는 스트라이드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기존에 이제 이 트레멜리무맘을 그러니까 더발륨암, 임핀지하고 이 부분들을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4주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임핀지를 더 투여하는 거죠. 요걸 이제 스트라이드 요법으로 이번 임상이 진행되었겠죠. 그래서 이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중증 간독성이라든지 출혈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안정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16개국 181개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아시아 쪽에 했고요. 그래서 1차 엔드포인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역시 OS 값이었습니다. 2차 평균 변수에서는 이제 생존, 뭐 기타 이제 객관적 반응률, DC ORR이라든지 PFS 값이 포함되어 있죠. 이 OS 값의 어떤 조합이 16개월 정도, 더발루먼 같은 단독이었을 때 1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뭐 13개월, 소라페님 관련되는 부분은 요 정도죠. 그래서 이 소라페님 대비해서 OS 값 중앙값이 뭐 좋았다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 레이셔 관련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일 제재로 임핀지를 했을 때는 소라페님 대해서 비열등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수하다기보다는 뭐 열등하지 않다 이 정도로 어떤 이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각 제재 단독으로 일치하는 걸로 뭐 추가적으로 뭐 안전성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는데 소라페님이 한 52.4라고 하면 더발륨암 그 임핀지 단독 37% 병용했을 때 50%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소라페님 대해서는 이제 뭐 이상 반응, 어드버스 이벤트가 뭐 낮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요것도 이제 1차 치료제인데요. 이제 그 면역관문 억제제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타겟은 좀 다르죠. 이 PD에론과 이 CTLA4 이 부분들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했는데 이제 승인 나왔습니다. 뭐 간암 외에도 뭐 이거 가지고 뭐 폐암도 하고 그러는데요. 국내에서 나왔던 이제 미디어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간암 분야 최초의 면역 항암 요법 중에서 이중 면역학번 요법이죠. 보통은 이제 아바스틴이나 뭐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항체 치료제하고 이 면역관문 억제제 요렇게 조금 조합이 있다면 이번에는 두 개 다 이제 면역항암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앞서서 스트라이드 요법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는 2004년도에 이제 소라페닙 이후에 넥사바 이후에 2019년도 18년도에 이제 그 에자이의 렘미바 단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로슈의 디센트릭 아바스틴 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 이렇게 병용요법으로 이중 면역
간문억제 요법으로도 이제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제 추가되는 것 중에서 이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끼리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치료 옵션이 늘어났죠. 그만큼 이 간암 1차 치료제는 새로운 어떤 기존의 치료 전략이 추가되고 환자에 따라서 치료 옵션 자체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미국의 간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이제 이야기를 보면 간암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이 거의 없었다. 뭐 10년에 한 번씩 그 허가된 약물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이제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치료 옵션 자체가 이중, 그 다음에 병용 말고도 트리플 병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조합을 가지고 지금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존을 향상시킨다든지 옵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니즈가 계속 이제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표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아바스틴의 어떤 출혈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된 어떤 단독 요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미충족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지금 형태의 기전 자체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맘의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이제 프리-NDA 관련되는 부분들을 했고, 이제 30일 이후에 회의록을 받아서 항서제약과 이제 조율을 해서 빨리 이제 뭐 1분기니까 뭐 1월 달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률이 높아질지,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고요. 결과는 뭐 빠르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선양남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거보다 더 빨리 NDA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는 오늘 시장 흐름들 속에서 전일 양봉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현물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장중에 이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장중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나왔죠. 자, 공매도는 어제보다 좀 줄었고요. 그래서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다시 이제 그 박스권에 본래 이제 박스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4만원, 45,000원의 박스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이제 이번 주에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저항대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어디로든지 확대가 되면 이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게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내일은 요 21선 부근에 이제 지난 10월 18일에는 이제 도전을 했다가 두드려 맞았죠.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이때도 한번 도전했다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한번 도전했다가 내려갔는데,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좀 들어와서 이번 주는 특히나 또 이제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탑라인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반응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4만원 이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그리고 최소한 4만원대 위로 가야 본래 이제 이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8월 달에 유상증자 이후에 그 흐름으로 다시 일단은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11월 달에는 유중의 어떤 발행가액도 확정이 되고, 12월 달에 이제 기존 주주들과 만약에 뭐 그 다음에 청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구주주가 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일반 공모 형태로 뭐 진행되는 부분까지 가는데요. 이런 유중의 부담감을 시장과 이제 재료로 올라설 수 있는지, 지금 거의 2달 동안의 플랫형으로 조정받고 있는 이 부분들의 흐름들을 변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10월 말에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